자, 우리 저번 주까지 엄청 많이 배웠어. 건축법도 배우고 토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건축물의 종류도 배웠죠.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요령도 배우고 도로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나 이런 것도 배웠어. 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계약금 쏘기 전에 유의해야 될 게 있다. 일단 절차를 보면 계약금 쏘고 중도금 쏘고 잔금을 치면서 가져오는데 요거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해서 우리가 잔금을 치면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가져오기 전에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그러면 계약금을 쏘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막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쏘기 전에 우리가 딱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 첫 번째, 그 전 시간에도 배웠는데 랜드북을 외우라 그랬죠. 감정가를 확인하려고요. 그렇지. 골치가 잠실에 나 건물 올리고 싶어서 땅 찾고 있는데 원하는 땅이 나왔어. 20억에 나왔어. 땅값이. 그러면 대출을 한 10억 받으면 내 돈 10억 내고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이 10억 중반이야, 시세가. 근데 그 할머니가 20억 받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 시세를 모르니까 그러려니 한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랜드북 말고도 요즘에 어플들이 많아요. 이런 거 아니면은 은행에 탁상 감정을 해보는 거야. 탁상 감정을 왜 하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할머니가 파는 가격이 아니고 은행에서 감정한 가격에 몇 프로를 해줘. 나는 20억에 사는데 은행에서 감정해보면 야, 넌 이거 20억짜리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볼 때 한 16억밖에 인정을 못해. 그러면 우리는 80% 대출을 해주니까 16억에 80%를 대출해줄게. 근데 나는 땅값의 80%는 대출이 나오겠거니 하고서는 나머지 20%만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금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잔금을 못 치겠지.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은행 찾는 법 이런 걸 제가 이제 써놨는데 아파트 대출 받거나 이런 거는 은행에서 많이 취급을 하는데 토지담보대출은 취급하는 은행이 비교적 적어요. 그런 거는 조금 주변에서 소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땅 사고 싶다. 잠실에다가.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을 거잖아. 근데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대로 지구 단위도 있고 착공 제한 허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를 우리 수업을 통해서 배우긴 했는데 혹시 또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는 땅 사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땅을 사기 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이제 건축사한테 가요. 건축사가 뭘 하죠? 설계를 하잖아. 이 땅을 사서 건물 짓기 전에 이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사한테 이제 설계를 맡기러 가는데 미리 가는 거야. 건축사님, 제가 이 땅을 지금 사고 싶은데 살려고 하는데 미리 좀 검토 좀 해주세요. 그게 계획설계, 이제 가설계라고 하죠. 이런 거를 좀 먼저 받아보는 거야.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내 생각에는 연면적 다 차지하고 용적률도 다 먹고 하면은 원룸이 한 10세대 나오니까 그러면 원룸 하나당 월세가 50만 원이니까 한 달에 500은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건축사가 딱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여기는 뭐 일조권도 먹고요 도로도 좁고 어쩌고 해가지고 원룸이 8개밖에 안 나와요. 뭐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땅 사기 전에 내 예상보다 핸디캡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 괜찮은 건축사는 어떻게 찾죠? 황금돼지 통해서요. 그렇지. 네?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 코 나오듯이 재채기를 하나고요? 자, 일단은 전 시간에 저희가 랜드북을 가면 주변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위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발품 가서 이 동네에는 선배 건축주들이 이렇게 지었구나라고 보라 그랬죠. 근데 딱 봤더니 너무 예쁘게 지은 건물이 있는 거야. 내가 옆 필지에 옆 블럭에 새로 나온 땅이 있는데 어떻게 지을까 고민해서 봤는데 요대로 짓고 싶다. 그럼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누굴까? 어떻게 알죠? 커피 한 잔 들고 찾아가가지고. 어딜 찾아가요? 거기 건물에 찾아가면 임차인이 있겠죠. 임차인이 알까요? 임대인 연락처 좀 달라가지고. 임대인 연락처?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떼면 그 건물을 누가 설계했는지가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의 연락처는 어딨냐? 대한건축사협회라는 사이트에 가서 이 사람을 조회해보면 전화번호가 나와요. 엄청난 우와. 정보다. 대박이다. 자, 그러면은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제가 주변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침 옆 필지를 보니까 여기 지으셨더라고요. 견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 영업을 잘해. 건축사님이 설계한 요 작품이라고 해야 돼. 너무 잘 했는데 저도 의뢰드리고 싶다. 그 옆 필지를 내가 샀다라고 뻥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원이 어떻게 되냐 한번 찾아오셔라 하면서 미리 계획 설계를 떠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마음이 맞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좀 잘하는데 네이버에 좀 조회를 하면은 건축사 나오거든요. 다 전화 돌려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건물을 짓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지?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그렇지. 그거를 한마디로 돈 벌려고죠. 얘기를 잘했어. 내가 땅을 사서 어렵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놓거나 매각을 하거나 분양을 해가지고 결국에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
물론 내가 실사용도 있지만, 자, 돈을 벌려면 땅을 사서 건물 지어서 팔았을 때 또는 임대가 나갈 때 그 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수지 분석, 사업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땅을 사기 전부터, 이걸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계획 설계를 하면은 예상 공사비도 추정이 돼. 아, 그러면 땅값이 얼마고 예상 공사비는 얼마고 거기에 기타 여러 비용이 들어가면 총 사업 원가가 들어가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건물에서 나올 임대 및 분양 시세,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면밀하게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갑자기 IMF가 오지 않는 이상 내가 이 땅을 건물 지어서 내가 잘 사업을 했을 때, 잘 임대만 잘 놓으면은 돈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땅 사기 전에 아는 게 디벨롭의 가장 큰 장점이야. 아파트 투자나 주식 비트코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잠실에 엘스에 아파트 8사를 샀을 때 20억짜리가 뭐 30억, 40억 갈지, 이게 떨어질지는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모르잖아. 근데 이것도 완전히 완벽한 예측은 아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땅값이랑 공사비, 원가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고 현 시세대로 내가 분양을 했을 때, 현 시세대로 임대를 했을 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미리 알고 가니까 잘만 계산하면 사실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투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할 때 그 세 가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들 특약 써 안 써? 써요. 쓰죠. 임대차 계약할 때도 특약 쓰지. 내가 여기 전세로 들어갈 거니까 집주인 너,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대출 추가로 받지 마. 예를 들면, 그러면 땅을 살 때는 어떤 특약을 넣어야 될까요? 우리가 계약금을 쏘고 잔금을 칠 때까지 이런 행위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하니까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을 쏠 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토지 사용을 승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인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소유자가 누구죠? 할머니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 사기 전에, 그러니까 잔금 치기 전에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허락 좀 해주세요라는 걸 특약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면 우리는 디벨로퍼니까 뭐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모두 명도하는 조건, 그 다음에 계약금을 쏘고 잔금 치기 전까지 이런 행위들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그 다음에 요즘에 대출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주택 대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잔금 치기 전에 용도 변경을 하는 거야. 할머니 집을 내가 살 때는 그냥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조금 심하면 멸실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계약을 하고 이때 그냥 건물을 부셔버리고 나대지로 취득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대출도 잘 나오고 취득세도 유리하니까 뭐 그런 조건들을 이제 특약에 넣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최근에 땅을 살 때 넣었던 특약들이에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공짜로 보여주셔도 되시나요? 그럼 돈을 내세요. 아무튼 이런 특약들은 땅들을 주로 이제 거래하는 부동산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한테 좀 협조를 받아도 되고, 내 재산을 걸고 하는 거니까 부동산이 아무리 잘 도와준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참고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강의가 몇 강이 남았나요? 배고프세요? 아니요. 왜냐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제 정규 강의를 들으면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자, 일단은 신축학개론 유튜브 영상으로 나갈 거는 2강이 더 남았고, 저 오프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풀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고, 오프라인 정규 강의 때는 심화 응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때 그걸 가지고 요리가 돼요. 오프라인 정규 강의를 듣고 나면 정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의 다 판단이 될 수 있게끔 이론 수업이랑 이제 임장 수업까지 다 넣은 거죠. 아, 그렇구나. 어차피 들을 거잖아. 네. 자, 뭐 이 영상은 계속 있겠지만 2024년 10월에 또 오랜만에 제가 또 신축 정규반을 하는데 요거를 내용을 숙지하고 오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